네, 금융권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퇴근길 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어제 꿈의 6,000피 돌파하더니 오늘은 6,3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소형주나 테마주도 아니고 대형주들이 하루에 6, 7%씩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엔비디아 호실적이 오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강세장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3% 넘게 올라 6,300선에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AI 거품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강하게 몰렸는데요. 예. 두 종목 모두 7%대 상승했고 22만 전자 110만 닉스를 눈앞에 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90조 원이 늘었어요.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식 평가액은 40조 원을 넘어설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현대차, 기아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강세였고요. 예. 수급을 보면 기관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개인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지수는 8%가 넘게 뛰었고 네. 관세 변수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8,000선 전망까지 나오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만나볼 텐데 다음 키워드 7만 달러 재도전. 아마 봐도 그림을 보니까 비트코인 얘기인데 네. 최근 조정이 좀 길었었잖아요. 네. 분위기가 조금 식는가 싶었는데 다시 반등을 좀 했나 봐요. 네, 비트코인 며칠 눌려 있다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예. 나흘 만에 올라서 지금은 6만 8천 달러 선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예. 장중에는 7% 넘게 뛰면서 7만 달러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솔리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들이 더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호재에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효과가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반등을 해도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인 12만 달러대와 비교하면 가격이 반절 정도 깎인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물린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유통 비트코인의 약 45%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투자 심리도 여전히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7만 5천 달러를 확실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으로 보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대신 심리가 회복되는 순간 가파르게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방향성 어떻게 잡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리더십 리셋인데 무언가 다시 리프레시한 느낌인데요. 네. 카드 업계 쪽에서 수장들이 좀 뭐 바뀐다면서요? 맞습니다. 먼저 롯데카드인데요. 지난해 연말 해킹 사고 이후에 대표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예. 그 공백이 약 3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정상우 전 부사장이 신임 대표 후보로 단독 추천이 됐고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이 될 예정인데요. 배경이 좀 아무래도 무겁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약 297만 명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랬었죠. 카드 정보 같은 일부 민감 정보까지 새어나가면서 당시 조자진 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새 경영진 입장에서는 고객 신뢰 회복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또 BC카드도 변화가 있습니다. 5년 만에 대표를 교체하는데요. 예. 김명우 전 KT그룹 경영실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IT와 금융을 모두 경험한 전략 재무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김 후보가 최종 선임이 되면 2011년 KT가 인수한 이후 5번째 KT 출신 대표가 되는 셈입니다. BC카드는 최근 수익성 고민이 계속 있었던 만큼 실적 개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4.9일째, 뭐 4.5일째면 금요일 반차 정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4.9일이면 금요일에 뭐 한두 시간 좀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요? 네, 정확합니다. 은행권에서 이렇게 좀 조기에 퇴근하는 문화가 형성이 될 전망인데요. 예. 국민은행이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부터 자율 시행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직원들은 매주 금요일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됩니다. 예. 다만 중요한
중요한 점은 고객 입장에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건데요. 은행 창구 운영 시간이나 금융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이게 국민은행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올해부터 5대 은행이 모두 이른바 4.9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군요. 네, 배경을 보면 지난해 10월 금융노조와 사용자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를 하면서 각 은행들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는 수요일과 금요일 1시간을 비대면 연수로 대체하는 방식이라서 예. 시중은행처럼 조기 퇴근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줄어드는 것은 더 기분 좋은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극일번이 이제 주요 일정 정리해 봐야 될 텐데 굵직한 이벤트는 이번 주 대부분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의미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내일 예상되는 변수까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오늘이 정말 이벤트가 많은 날이었죠. 이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투자 예. 심리가 강하게 좀 회복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면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예. 집값 안정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번부터는 향후 금리 수준을 점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점도표도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예. 8월까지 남은 회의가 4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금리 밴드는 1.5%에서 3.5%입니다. 예. 또 내일은 지난 1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PPI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성격이 있어서 연준이 금리 경로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꼽힙니다. 만약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국채금리와 달러가 다시 튈 수도 있어서 최근 이어진 위험자산 랠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투자하는 분들은 잠 못 드는 밤이 또 이루어지겠군요. 지금까지 태극일번이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